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을 14조 9,39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972억 원이 감소한 건데요. 본 예산 규모가 줄어든 건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천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4조 9,396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 15조 368억 원보다 972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처럼 재정 규모가 감소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인천시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인 지출 요인을 조정해 시민 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을 좀 더 어떻게 원활하게, 즉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인천시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우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관련 지원 사업에 7,752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 사업 등에 442억 원을 편성했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터널 통행료 지원에 527억 원, 수도권 환승 할인과 지하철 무임수송 보전 등에 88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형 출생정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568억 원을 편성했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주택 사업에 36억,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6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2026년 7월 출범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140억, 로원 복합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과 시설 확충에 6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물포구가 새로 생기고 또 영종구나 검동구가 생기기 때문에 2026년도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에 따른 예산을 담아냈습니다. 여기는 각종 시스템 구축의 문제, 그 인력 확보 문제, 그리고 청사를 준비하는 데 따른 문제 등을 담아내고. 인천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 5천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호선 검단 연장선과 7호선 청라 연장선, 영종과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민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강화군 송해면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의 대남 방송을 직접 청취합니다. 잠깐만 조용히 합시다. 저 한번 들어봐. 사장님 우리 소리에 가려가지고. 서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들 해가지고 장비 사서 인력 사서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있는. 주민과 간담회에선 고충 토로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대남 방송으로 밤잠을 설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아니고 무슨 계엄 소리에 뭐 귀신 소리에 뭐 이러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저녁에 조금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면은 잘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뭐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뭐 돌로 한 대 맞은 거 마냥 그냥 막지가 않아요. 우리 정부에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전단지를 못 뿌리게 하고 대북 방송을 못하게 하면은 쟤네들도 안 할 거라고. 보상보험도 우린 저걸 평생을 연애가 여기 67년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도 대북 방송, 대남 방송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어쨌든 북한의 이런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영종도 육군 제17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리 이름을 두고 중구와 서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영종 하늘대교를 선정했는데요. 서구 지역 주민들은 청라대교로 확정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칭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명칭을 정하기 위해 공모방안과 명칭 후보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 중입니다. 중구, 서구와 관련 논의를 한 뒤 내년 초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명칭 선정을 앞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 김교웅, 이용우 국회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를 청라대교로 확정 지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섬 이름을 딴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는 영종도 지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청라 주민들이 건설비의 절반을 부담했는데 혜택은 대부분 영종 주민들이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연륙교 설치로 인하여 청라 주민이 받는 수혜는 1.8%에 그치며 반면 영종도 주민은 98.2%를 받는다. 반면에 조성 원가의 절반가량인 3천억 원을 청라 주민이 분담했다. 영종을 위한 다리 설치에 따라 청라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 것이다. 그런데 명칭을 영종의 것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인 것 같다. 앞서 제3연륙교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중구.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영종 하늘대교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늘대교, 영종 청라대교, 이음대교가 선정됐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제3연륙교가 섬을 위한 교량인 만큼 섬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섬 주민들을 위한 교량이기 때문에 섬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름 공모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명칭이 정해졌는데요. 바로 영종 하늘대교입니다. 이제 제3연륙교는 영종 하늘대교라는 명칭으로 명명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2년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제3연륙교 명칭.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지역 간 갈등만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10여 년째 표류 중인 청라 시티타워 건립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타워 높이가 인근 김포공항 비행 경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울항공청이 절차를 중단시킨 건데요. 지역에선 반발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건립하기로 한 청라시티타워. 당초 서울의 롯데타워에 이어 국내 2위, 세계 6위 높이인 448m의 전망타워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항공청이 청라시티타워가 김포공항 항공로를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라시티타워 높이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을 이렇게 13년 동안에 이 정말 그야말로 의지를 묵살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티타운은 청라의 하나의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용우 의원은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 년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3번의 건축 허가 절차 의견 조회를 받아봤으나 그동안 항공로 간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항공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청라 시티타워 건축 추진 사실을 몰랐다거나 시티타워 건축이 비행 경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항공청의 원안 추진 결정을 요구하는 한편 시티타워의 원안 추진을 위해 감사원 감사와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항공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와 비행 절차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경무에 시달리던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죠. 교육계는 이번 사건이 과밀 학급과 관리의 무책임 등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앞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 천막 옆으로 근조화한 수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남긴 메모엔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고된 경무에 시달리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특수교사. 교육계는 참담하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정원은 6명. 하지만 고인은 법정 기준을 초과한 8명을 가르쳤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 학생이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이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고인은 일주일 내내 29시간의 수업을 꽉 채워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특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시교육청은 정식 교사가 아닌 지원 인력만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는 고인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적시에 인력 지원을 하지 않았고 학교의 인력 요청마저도 묵살했습니다.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제공했지만 이는 교사의 잡무 부담만 늘렸을 뿐입니다. 국회 교육위 의원들과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국내 특수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건으로 특수교육의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과밀 학급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관리의 무책임, 이 모든 문제들이 3년 경력의 초임 교사였던 고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희초 사건 이후 1년 만에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과 교사노조 측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숨진 특수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도성훈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 자리. 현장엔 특수교사 수백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간담회장에 들어서자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밀학급 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간담회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도성훈 교육감. 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과 교사, 학부모들에겐 사과를 전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한 교육계. 도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교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진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고인의 순직 처리를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교육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학급 감축 문제, 교사 배치 문제 등 특수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세심히 살펴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해 가겠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 인천시 교육청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에는 1,500억 원을 들여 설치한 자동 집화 시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을 하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기관들이 협의에 나서면서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용역이 지연되면서 가동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종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 처리장 안에 설치된 시설마다 천이 덮여 있고 먼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집화장까지 운반하는 시설인데요. 영종 하늘도시에는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됐지만 10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자동 집화 시설을 준공했는데 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겁니다. 중구청과 인천경제청, LH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해법 모색에 나섰고 다행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비는 인천경제청과 중구가 나눠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6월에는 자동집화시설 가동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10월까지 시설 진단과 보수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뒤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시설 진단 용역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 관계자는 점검할 사항이 추가되면서 용역이 지연됐다며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동 시점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한 차례 늦어진 상황. 그런데 또 용역이 지연되면서 시설 가동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라나 지금 송도는 지금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또 인천경제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왜 영종만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지 좀 납득이 좀 어려워요. 지금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좀 하루빨리 좀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H는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언제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 8월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죠. 차량과 시설물 피해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했는데요.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돼가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아 난방과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건데요. 700여 세대는 당장 겨울이 걱정입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집 내부는 물론 가전 가구까지 그을은 피해를 입은 박현수 씨.
모텔 등을 전전하다 2달여 만에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새 가구를 채워가고 있지만 문제는 난방입니다. 보일러가 아예 작동하지 않아 곧 다가올 겨울이 걱정입니다. 온수도 나오질 않아 급하게 전기 온수기를 설치했지만 50분을 데워야 겨우 한 명이 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온수하고 난방 가장 중요한데 지금 날도 점점 더 추워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거의 한 자릿수대로 온도가 떨어지는데 저희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애들이 벌써부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사실 추위가 제일 걱정이죠. 화재 당시 지하에 있는 지역 난방 열 교환기와 배관 등이 불에 탔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황. 언제 복구가 될지 알 수 없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희 걱정이. 그래서 난방이 과연 언제 될까? 공지는 일단 뭐 11월 말 정도로 이제 듣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난로라든지 뭐 온풍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장판 뭐 이런 거를 구비를 할 예정이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현재 난방이 안 되는 세대는 735세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